안녕하세요. 사연 채널을 통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매번 깨닫고 있는 사연 채널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용기 내 제 사연도 이야기해보려고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갖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바쁘셔서 어머니하고만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의 사이는 더 대면대면해졌으니까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덕분에 20대 후반에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게 되고 회사 생활에서 눈치도 생겼을 즈음 회사에 늦가기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한 사람이라 사회성도 모자라고 눈치도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던지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임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 없이 커서 강박적일 정도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편인데 제 눈에 비친 신입이 꼭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어릴 적 제 모습같이 뭐예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든 기분 나빠하든 개의치 않고 선임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둘씩 간섭하며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이 의외로 회사 조직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어느새 어엿한 회사원으로 환골탈태한 겁니다. 다 제 덕이죠. 아무튼 그렇게 회사 동료로 못 볼 꼴 안 볼 꼴 보이면서 지냈습니다. 그해 종무식 때 그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더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제가 많이 의지가 되었다면서 고마웠다고요. 고마우면 쿠폰이라도 쏘던가. 새삼스럽게 분위기를 잡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갑자기 돌변해서 폭력적으로 변할까봐 은근히 마음 졸이다가 긴장이 확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장난스럽게 타박을 놓았죠. 근데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색하게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상기된 얼굴로 머뭇거리던 그가 제게 호감이 있다면서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심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간 그가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모나지 않은 인성을 믿고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때만 해도 남편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만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사실 남편 하나만 보면 결혼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모두 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부터 남편은 자신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값을 매기는 듯한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시선과 마주하자 그 각오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사정상 너의 결혼에 도와줄 돈이 없단다. 우리 때는 살림 하나하나 장만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고생하려들 하겠니? 다 귀한 집 자식들이고 요즘은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제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아예 다 준비해준다고 하더라. 첫인사를 온 자리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부터 건네시니 귀퉁이를 세게 얻어맞은 충격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제 표정을 흘킬거리던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움찔한 시어머니가 황급히 변명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서 조금만 더 뒷바라지 해줬으면 진작에 행시는 붙고도 남았지. 알바에 공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필 애들 아버지 사업이 고3 때 망해서 수능을 망쳤지 뭐니. 압이라고 있는 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시아버지는 시어머님한테 욕을 먹어도 아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의 체면을 냅다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시어머니의 신세 한탄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듣고 보니 도저히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 대면하는 예비 며느리한테 도와줄 돈이 없다는 말부터 하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도 안 됐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예비 시부모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지 내가 탐탁자는 것인지요. 어머니가 쌓인 게 좀 많아서 그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친가랑 외가에 빚이 좀 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양쪽 집안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 후부터는 두 분 사이는 늘 저러셔. 누나 결혼 때도 그랬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속상하셔서 아버지 탓을 하는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부모님 앞으로 연금도 나오고 있고 두 분 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니까 결혼 후에 따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제 감정을 외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워낙 바쁘셔서 저랑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늘 외로웠던 탓에 남편의 모나지 않고 유한 성격이 정말 좋았죠. 그 성격이 사실은 어느 누구와도 싸우려 들지 않으려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인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네, 제 팔자, 제가 꼰다는 게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 때는 사랑으로 모든 게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시댁의 가정 형편보다 시어머니 될 분의 궁색함이 걱정이 된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결혼 전에 서로가 지켜야 할 일을 정했어요. 결혼한 이상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다. 각자의 본가는 후순위라는 것과 서로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제가, 시댁에서는 남편이 싫은 소리를 도맡아 하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시부모님과의 합가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을 남편에게 확답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다고 남편이 말을 전해줬지만 듣기 좋게 둘러댄 말이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분가를 강하게 주장한 제게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볼 때면 서운한 티를 내셨고 앙금이 가시지 않는지 공색함이라는 무기로 저를 무척이나 곤란하게 만들곤 했으니까요. 연락 없이 신혼집을 찾아와서 매의 눈으로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뜯어보곤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오랫동안 고생한 시어머니니까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조금 오래 머무른 것이 있다면 제가 먼저 챙겨드리기도 했고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커졌고 우리 집에서 가져가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구셨습니다. 시작은 밑반찬이었습니다. 맞벌이라 집밥 먹기 힘들 테니 밑반찬을 만들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솔직히 진심인지 그저 챙겨준 물건들에 대한 고마움에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인지 분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고생하실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신용으로 어머니의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거절이 시어머니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시어머니에게 대뜸 밑반찬을 만들어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라고 차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에게 장 보실 때 쓰시라고 적지 않은 돈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님은 연락이 없었고 만들어주신다는 반찬도 오지 않았습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아쉬웠지만 평소에 못 드린 용돈을 드렸다고 생각하자고 마음을 추스리고 아예 기대를 접었습니다. 딱 보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느긋하게 남편과 함께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벨소리를 시작으로 조용하던 집안이 번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도 없이 한가득 장을 봐서 신혼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 어머니! 무슨 장을 이렇게 봐오셨어요? 너희 밑반찬 해달라며! 툭 내뱉는 말에 신경질이 다분히 느껴졌습니다. 먼저 반찬을 해주겠다고 말한 건 시어머님이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만든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엄마 힘들까봐 천천히 해달라고 했잖아. 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저 모르게 시어머님을 계속해서 채근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다는 말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스르르 풀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도 내가 음식하는 걸 봐야 우리 집 식구들 입맛을 알 거 아니니. 그래서 요리하는 김에 다 챙겨왔지. 얼른 와서 보기만 해.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 생각으로 고추장에 조미료까지 사오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며느리인 저는 주방에서 대기 상태로 자기 보조를 하라 하고 자기 아들은 피곤하니 방에서 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아들은 쉬고 며느리는 일하라니 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엄마, 우리 집에서 요리는 내 담당이야. 내가 아내보다 더 잘해. 제 편을 들어준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아가 너는 요리를 전혀 못하니? 친정에서 대체 뭘... 하긴 네가 가르쳐줄 안사돈이 안 계셨구나. 엄마, 돌아가신 장모님 얘기는 왜 꺼내? 누나는 엄마도 있는데 왜 맨날 삼층밥을 하는데? 그것도 냄비밥도 아니고 전기밥솥인데. 엄마가 누나한테 밥하는 것도 안 가르친 거야? 남편이 저를 대신해 항의하자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잘게 떨면서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우, 나 좀 봐. 별뜻 없이 할 말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렴. 내가 사람들을 허물없이 대하다 보니 가끔 생각 없이 먼저 말이 튀어나오잖니. 글쎄요. 왜 꼭 생각 없이 하는 말을 제게만 하는 걸까요? 며느리도 사위만큼 어려운 존재라는 걸 시어머니는 왜 아직도 모르시는 걸까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한 상태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슬리다 못해 마음에 콕 새겨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황당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들 며느리까지 동참시켜 하루 종일 만든 반찬을 시댁은 물론 시누인의 집고까지 싸들고 간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 말지. 돈은 돈대로 들고 원치 않은 노동에 시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상처까지 받아서 온통 불만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한 밑반찬이라고 감탄하면서 꾸역꾸역 잘만 먹는 남편이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젓가락을 뺏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불쾌한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제 살림살이를 눈여겨보면서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시킨 물티슈부터 주방 세제, 선물로 들어온 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제가 안 입는 옷까지 찾아내서는 버리면 아까우니 자신이 입겠다면서 챙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갑지 않았지만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어딘가 치사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무던하게 넘기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노력도 시어머니의 궁색함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사돈 어른이 어느 경찰서에 계신다고 했지?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경찰서를 묻는 시어머니의 말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엉뚱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는 사실보다 친정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 말이다.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지 뭐냐.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니? 응?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얻어간 것을 본인이 사용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려서 싸게 되팔아 몰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겁니다. 남아도는 물건을 나눔했다고 친다면 사실 별거 아닌 일이 됐을 겁니다. 제게 연락해 친정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라는 말은 안 했겠죠. 하필 건강기능식품을 가져가서 되팔다가 적발당해 몇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이 선고된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린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은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거절했죠. 아니, 남들은 백이 없어서 안달인데 이런 일도 처리 못하시는 거면 사돈 어른이 능력 없는 거 아니니?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겠죠? 엄마가 법을 어긴 건데 왜 장인어른을 탓해? 설마 장인어른한테 엄마 벌금 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난 억울하다고. 이런 걸 팔면 안 된다고 크게 써놔야지. 나처럼 눈이 침침한 노인애들은 어떻게 알겠니? 엄마 처음 올린 거 아니잖아. 엄마가 올린 내역들 다 확인했어. 엄마 경고받고 내린 홍상 진액도 있던데 실수라면 선처해달라고 호소라도 하지. 엄마는 알면서 올린 거잖아. 남편이 무섭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이 일을 알리지 않겠다고 못 박아두고 제가 확인한 내역을 남편에게 미리 보여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시댁 식구들은 아쉬워하다 못해 은근히 원망하듯이 저를 탓했으니까요. 이거 함정 수사야. 나 인권위에 제보할 거야. 뭘 잘했다고 인권위까지 들먹이는 건지 울며 불며 억울해하는 시어머니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가족들이 설득하는 방법은 대신 벌금을 내주는 것뿐이었죠. 물론 그 돈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고요. 남편이 자기가 쓸 용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까지 참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옷에서 꺼내지 못한 5만 원을 빨래에서 뒤늦게 발견한 날이었어요. 축축한 돈을 말리려고 식탁에다 놔두고 저는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치운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폐 행방을 물었죠. 남편의 얼굴이 일순 굳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직감했죠. 저 없는 사이에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 모르게 지폐를 집어간 것을요. 내가 잠깐 편의점 가면서 가지고 갔어. 안방까지 가서 지갑 들고 오는 게 귀찮아서. 남편이 허둥대둥 둘러대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난도 위로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더듬더듬 이어지던 변명이 뚝 끊겼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평상시와 달리 짜증보다는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남편의 등이 손바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남편의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지만 애써 참는 그 얼굴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의 괴로움을 알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생판 남 앞에서 부모 욕을 듣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제 부모의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자꾸 시어머니를 탓하는 제 태도는 남편이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해도 부부의 관계를 망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남편을 몰아세우면 언젠가는 우리 둘 다 지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고요. 제가 참은 까닭일까요? 그날은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번번이 문제를 피해만 가던 사람이 시어머님께 단호하게 굴더라고요. 집에 연락 없이 오시지 말라면서 살림살이 좀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기어이 시누이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시누이가 전화로 고부간에 끼어들어서 왜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냐며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줬기에 남편도 시누이 앞에서는 늘 낮은 자세를 취했던 터라 이번에도 별 기대 없이 남편을 물끄러미 응시만 했었죠.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잖아.
무슨 소리냐니? 기억 안 나? 예전에 누나가 사돈 어른한테 야단 맞는데 매형이 못 들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다며 누나가 엄마한테 와서 이혼할 거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나보고 부인 편 하라고 했잖아. 절대로 남의 편 하지 말고. 폰을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간간히 육두문자와 울음소리가 묻혀 들려왔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대꾸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게 반가웠지만 변한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제가 중간에서 남편을 꿰는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를 괴롭힐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 문제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니? 며느리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건 친정엄마가 신경 써서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 하는 건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시누이 부부도 아이가 없지만 시어머니가 보약을 지어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매부 앞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것보다는 부부끼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무리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지만 시어머님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정을 들먹이며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런 게 자격지심일까요? 왜 같은 말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정말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도 저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모일 때면 늘 아이가 없는 게 제 탓인 양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자 있는 인간 같았고 아이가 없으면 시누이네 부부처럼 부부 사이가 소원해질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잘못된 생각임을 알지만 그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들먹인다는 시누이네 부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